자,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모의고사 다 푸셨죠? 바로 들어갈게요. 각설하지 않겠습니다. 1번 현행헌법상 헌법 개정. 우리 개정하면 뭐 생각해야 돼? 263 264의 동생 263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일단은 우리나라 헌법 128조, 129조, 130조에 헌법 개정 절차가 조문이 있는데 그 조문에 나오는 숫자, 그 다음에 절차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20일 이상 공고, 60일 이내 국회 의결, 30일 이내 국민투표, 130조 국민투표, 128조, 130조 이거 반드시 지키셔야 돼. 130조에 국민투표 있고 72조에 국민투표 있는데 72조는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 거고 헌법 개정 절차 국민투표는 130조 요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문제 낸 거죠. 1번 한계 긍정설. 한계가 있다. 개정도 한계가 있다. 민족기본질서 이런 거 개정하면 안 된다. 국민주권 개정하면 안 된다. 국민주권뿐만 아니라 민주공화국도 개정하면 안 되지. 특히 128조 2항에 이 개정 절차로 당의 대통령의 임기 중임 변경 이거 개정하면 당의 대통령의 효력이 있다 없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이걸 가지고 개정 금지 조항이다. 이러면 안 되죠. 자기가 해봐야 어차피 자기는 못하니까 나는 개정 안 할래. 이건 말이 안 되지. 인적 효력 제한 규정이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일부 아주 극소수가 이거 보니까 아무도 안 하겠구만. 그래서 개정 금지 조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개정 한계, 긍정설에 따르면 현행 헌법상 대통령 중임 변경을 위한 개정은 효력이 없다. 두 번째, 국회 의결 절차. 그래서 그런 거야. 1번 지문이 고래서 나온 거야. 그 아주 소수 견해에 따르면 이거 개정 금지야. 이렇게 된 거지. 두 번째, 국회 의결 절차 생략한 헌법 72조로. 안 돼. 헌법 개정은 130조. 국민투표. 헌법 개정은 72조로 해서는 위헌이에요. 위헌이요. 2번이 맞죠. 일단은 3번 한계 긍정설에 따르면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주공화국이 헌법 개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안 된다니까. 이거 안 된다니까. 한계 긍정설에 따르면 한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국민주권, 민주공화국 이런 거 건드면 안 돼요. 개정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번 지문은 한계 긍정설이 있을 때 안 되는데 이걸 개정하면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어찌됐든 효력이 없다가 아니죠. 한계 부정설이고요. 3번은 긍정설에 따르면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야죠. 개정 긍정설에 따르면 이건 개정 안 되는 거니까. 4번 헌법 개정 절차에서 헌법 개정 진행하면 기존 헌법과 동일한 동일성을 상실하게 되는 헌법 개정도 가능하다. 개정을 하면 동일성을 상실하면 개정이 아니라 제헌이 되는 거지. 안 돼. 동일성을 유지한 채 1차부터 9차까지 이어왔단 말이에요. 동일성을 건들면 안 돼요. 정답 2번. 문제 2번. 우리 헌정사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헌정사 문제는 꼭 한 문제 이상 87년 헌법은 여야 대표 구성된 회담에서 마련된 개헌안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에 채택되어 국회가 의결하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됐다. 일단은요. 여기까지만 하면 여기까지 국회 의결하고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게 9차 때 87년 요게 되고요. 요 9차를 뒤집으면 몇 차야? 6차 때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여야 합의 이 말까지 넣으면 그러면 이거 9차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야 합의로 그렇게 되면 9차 국회 의결하고 국민투표로 그러면 6차와 9차 딱 두 번 이렇게 따라서 87년 현행헌법인 9차 6차는요 62년이에요. 69년이에요. 69년, 87년. 이건 좀 암기 좀 하셔야 돼요. 따라서 87년 헌법 여야 대표 구성된 회담 마련 개헌안이 국회 개헌 특위에서 국회 의결하고 국민투표로 확정되다. 맞고 2번 48년 건국헌법 당시 그때 당시 우리나라 감사원은 없었어. 심개원이라고 헌법에 회계감사할 수 있는 기관은 있었어.
공무원의 직무감찰은 그 법률에 있었다고. 직무감찰위원회. 그래서 회계감사는 심의원, 직무감찰은 감찰위원회 법률사항이다. 자, 감사원이라는 글씨는 상공화국 때 5차 때 처음 들어왔어요. 3번 52년 헌법에서 국무총리. 여러분 우리 통치구조는 우리 시험제도 안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대통령 임기라든지 대통령 선출 방식, 헌법재판소에 어떤 곳에서 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감사원뿐만 아니라 요거 국무총리가 유일하게 한 번밖에 안 빠졌었거든. 2차 때 54년에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와. 4번 72년 자 7차 헌법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통령 토론 없이 무기명 표결로 선출했다. 그래요. 4공화국 때가 아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죠.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만 정치적으로도요. 3번 52년이 아니라 54년. 요게 틀린 집은 자 문제 3번 볼게요. 합헌적 법률 해석. 이거 뭐예요? 헌법을 기준으로 법률을 해석하셔야지 법률을 기준으로 헌법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일단 기억,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다의적일 때 이게 전제야. 일의적이면 통제해야지. 또 이거 조심해야지. 해석하고 통제는 다른 말이야. 통제는 제거, 해석은 유지. 완전 다른 말이지. 유지한다는 말하고 지워 이런 말하고는 다른 말인데. 그러면 해석을 통해서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거는 지우는 걸 좀 자제하려고 하는 거지. 합헌적 법률 해석이란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때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헌법 합치적. 법률을 대상으로 합헌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기에 여러분 헌법 해석할 때 기준이 법률이 되면 안 되고 법률을 해석할 때 기준이 헌법이어야 돼요. 그런데 법률을 해석할 때 헌법이 기준이 되는데 헌법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기 위해서도 헌법의 해석은 전제된다. 맞아요. 니은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의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의지와 아니면 헌법자의 의지 어느 게 정상이에요? 우리 법률 해석을 헌법에 맞춰야지. 헌법 해석을 법률에 맞추면 안 되죠. 따라서 입법자의 의지가 아니라 헌법 제정자의 의지로 가야지. 입법자의 입법 취지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민주주의 권력분리 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 규범 유지 원칙 여기까지는 좋은데 입법자의 의지가 아니라 헌법 제정자의 의지로 가야지. 디귿 합헌적 법률 해석 이론적 근거는 규범 통제 강화, 법질서 통일성.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해석은 유지고 통제는 제거야. 해석에 통제란 말이 들어오면 안 되지. 따라서 규범 통제 강화가 아니라 규범 통제는 약화되죠. 해석을 통해서 계속 법률을 유지하는 거니까 통제 방법을 많이 쓸 일이 없는 거지. 요게 틀렸지. 따라서 니은 디귿 틀렸네요. 법질서의 통일성과 권력분립 정신, 법률에 추상적 효력을 두고 있다. 어찌됐든 법률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해석이고요. 제거할 때 통제란 말이 있으니까 통제와 유지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리을 합헌적 법률 해석은 정신적 자유를 규제하는 웬만하면 합헌으로 갑시다.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인데 정신적 내면의 영역에서는 웬만하면 합헌이 아니라 거기는 건들면 안 되지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보통 정신적 내면적 영역에서는 법률을 잘못 만들면 해석을 통해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지워야 돼요. 통제해야 돼요. 따라서 정신적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적극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맞는 지문. 기역과 리을이 맞고 니은과 디귿은 틀린 지문. 정답은 3번. 자, 4번 명확성 원칙. 이거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명확성 원칙. 여기도 있지만 가정을의 참뜻, 공중 도덕, 아동의 덕성을 심의해야 하는 중요한 회의, 저소 이런 말 나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합니다. 1번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 지나치게 내놓아 가려야 할 것, 내놓아야 할 것,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불쾌. 왠지 공연 없는 죄 나쁜 죄 같은 아니 왠지 명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은근히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수치심을 주고 자 이렇게 명확성 원칙에 반합니다. 죄송해요. 자 수치심을 주고 하는 방법이 너무 포괄적이야. 왠지 명확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왠지 수치심을 줄 것 같으니까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명확성 원칙에 반합니다. 너무 포괄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뭐 내놔야 할 것을 내놓지 않고 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솔직히 그게 사람 기준마다 다 다르잖아. 물론 궁극적으로 뭐 특정한 부분도 있지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다. 2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선폭법이라고 하죠. 정신적 장애로 한거불능, 한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서 이거는 진짜 나쁜 놈이지. 따라서 이런 가늠한 사람을 무기징역 7년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5개 집회 시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범위, 질서 유지선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최소한의 범위라는 개념이 한마디로 이 집회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고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4번 아주 많이 나오지. 공중도덕상 유해한 이 말. 공중도덕 너무 넓어. 그 다음에 가정의례 참뜻 너무 넓어. 조속도 그 조잡이라는 범위가 너무 넓어. 이런 것들은 반한다.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위배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그러니까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거 조금 전에 공연음란죄에서 일단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공연음란죄가 아니지. 이건 형사범죄가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에 공연음란죄라는 형벌 조항이 있는데도 경범죄에 보니까 그 공연음란죄하고 똑같이 범위가 그러면 누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이쪽에 걸면 형벌이고 이쪽에 걸면 경범죄고 그러면 사람이 무슨 법으로 거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거는 특정되지 않았다.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따라서 경범죄 처벌법 나오시고 공연음란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포괄적이다. 정답 4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문제 4번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 119조 1항 2항 무조건 외우시고 120조부터 127조는 조문 낱낱이 외우셔야 돼. 시험 문제 조문 문제로 나와. 120조 1항에 개인과 법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119조 2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국가는 경제민주화, 권한남용 방지, 그다음에 적정한 소득 분배 이것 차원에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근데 너무 포괄적이잖아. 그래서 120조부터 127조에 구체적 국가 작용에 관한 한계를 써놨단 말이야. 암기하셔야 돼. 119조 2항 국가가 경제 영역에서 실현해야 할 목표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 분배 이것도 일단 1호부터 뭐 누진세율이 바로 나오진 않아요. 이거 목표 규정이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중에 공공복리를 조금 더 경제 영역에서 표현했을 때 경제민주화, 적정한 소득분배, 권한남용 방지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서는 직접 기본권성이 도출되지 않습니다. 1호부터 반드시 소득의 누진세율, 종합과세, 시행해야 할 구체적 헌법적 의무가 바로 부과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맞는 지문. 과세 대상인 자본이득 범위 실현된 소득을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도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는 입법재량의 형성 범위에 들어간다.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부동산을 샀어. 아직 안 팔았어.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는 팔아야 돈이 나오는데 그래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이 나온단 말이야. 반드시 실현해야만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그런 거야. 올해는 좀 올랐어. 그래서 세금 냈어. 내년에 떨어졌어. 그러면 세금이 줄었어. 그러면 작년에 낸 거 너무 많이 냈으니까 돌려주세요. 이건 아니야. 그래서 이걸 입법정책 재량의 범위에 포함된다. 헌법적 조세 개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맞는 지문. 3번 우리 헌법 123조 3항 중소기업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중소기업 보호 국가정책 국가경제정책 목표로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123조 중소기업은 있어도 대기업은 없어. 그게 좁게? 아니야. 자유롭게 중소기업을 스스로 알아서 안 될 때만 국가 개입
따라서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입니다. 중소기업법. 좁은 의미의 경제정책 한 측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넓은 의미로 가셔야지. 중소기업 보호 원칙적으로 경제질서 범주 내에서 경제질서 확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넓은 의미. 4번 국가는 농어민 중소기업 자조조직 육성 자조조직 제대로 활동 기능하는 시기에서는 그래 제대로 활동하는데 왜 국가 나와? 그땐 소극적. 하지만 제대로 자정 능력이 없이 혼자 운영이 안 되면 적극적. 그 조직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극적. 이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 아주 정상적인 질문. 정답은 3번. 아, 요것 때문에 냈냐고요?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중소기업 보호 육성이라는 헌법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거 하나 나온다 하나. 그러면 외워줘야죠. 6번 선거제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노동자 명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향후에 종친의 개인 간의 사적 모임 명의 그 명의로 선거운동. 아, 우리나라에서 선거운동 단체도 선거운동 하는데 자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협의회 또 여기 종친의 산악회 개인 명의 안 돼. 이분들은 조금 선거에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관리위원회가 당의 국회 지역구에서 유효투표 다수표를 얻은 자 당선인 결정. 우리나라 어디에도 다수표를 얻은 자 당선인 결정 반하지 않습니다. 침해한다. 2번이 틀렸네요.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기타금 반환 사유 예비후보자 사망 당내 경선 탈락에 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57조. 자 지금은 개정됐지만 옛날에 구법에 근거해서 판례가 나온 거니까 판례를 풀 때는 옛날에 판례지만 지금 법은 아닌데요.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그 판례 당시 사정을 고려해야지. 우리 행시법주의잖아. 선거법 57조, 공직선거법 57조 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왜? 예비후보자 사망, 당내 탈락에. 그러면 뭐야? 자진 사퇴는 없잖아. 이거야. 포인트는 사망이나 탈락이 아니라 여기에 이와 비슷하게 자진 사퇴한 규정이 없을 때 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이게 아니라 자진 사퇴한 사람에게 반환 규정이 없거나 그의 재산권 침해. 자, 선거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자, 공직선거법 18조에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범이나 또는 정치자금 법의 위반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 5년, 나머지는 10년이야. 자, 19조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국회법 위반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조금 예민하게 이런 것들 몇 개 안 되는데 포인트 잡아서 암기해야지. 선거권이 없는 자하고 피선거권이 없는 자 요거 특히 선거권이 없는 자 선자니까 선거범 이렇게 외워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돈 그럴 때 100만 원 이상 5년 그 다음에 나머지 10년. 근데 피선거권이 없는 자 피선거권은 국회법인데 거기는 500만 원이야 5년이. 이건 좀 예민하게 보시고 판례가 있으니까. 자, 선거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건 반하지 않습니다. 7번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묶은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근로의 권리가 일할 환경. 자, 근로의 권리 32조 일할 환경, 일할 자리. 하지만 일할 환경은 외국인도 된다는 거. 자,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적당한 보수, 합리적 근로조건, 이건 외국인 근로자도 인정된다. 하지만 일할 자리는 외국인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죠. 니은,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인간의 권리, 외국인도 주체가 되는 건 당연하죠. 평등권, 인간의 권리, 외국인도 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은 국정선거에 선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 제한 또는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호주의 나오면 2개, 29조 국가배상권, 30조 범죄피의자 구조청구권 이렇게 나오셔야죠. 그래서 기억니은 맞는 지문. 자, 그러면 벌써 정답은 1번 나왔네. 그래도 우리는 문제 푸는 거니까 디귿 국립대학 세무대학 이거 외우셔. 자, 공법인 선과 and
사법인성을 사법인성 두 가지를 다 갖는 이거 판례다. 이거 외워야 된다. 그래서 사법인성에 근거해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서울대학교 판례 때문에 뭐 서울대학교 좋아서가 아니라 세무대학교. 자,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 축협. 상공회의소. 얘네들은 공법인의 성격과 사법. 만약에 오로지 공법인의 성격만 갖는 국가나 지자체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얘네들은 사법인성도 있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판례. 공인의 지위와 사인의 지위가 여기는 법인이 아니라 사람인, 자, 이렇게 두 가지 다 갖는 거. 이거 판례로만.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 자, 그래서 사인의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자, 국가를 대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공인의 지위에 근거해서 많은 제한을 받는다. 쉽게 얘기해서 둘이 충돌하면 이걸로. 그 얘기잖아. 이건 거의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반드시 암기해야 될 거. 자, 국립대학, 세무대학, 공법인. 자, 공법상 영조물이 아니라 공법인과 사법인. 법인이에요. 영조물이 물건이 아니라. 자, 세무대학, 서울대학.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만 공법인이지 영조물이란 물건이 아니에요. 리얼 사업의 범위 조직 3개, 상공회의소 떴어. 상공회의소 공법인성과 사법인성,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단 말이야. 공법인에 해당하니까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지문. 자, 디귿과 리얼, 기본권 주체에서 많이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8번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에서라면 이거 꼭 보셔야 돼. 국가인권위원회. 이거 중요합니다. 법률상 기관이고요. 필수 기관이고요. 독립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위원은 4, 4, 3, 11인. 자, 대통령 상임위원 1명, 국회 4명 중에 상임위원 2명. 그래서 상임위원 모두 3명. 자, 그러면서 10분의 6을 동성, 한성이 넘어갈 수 없다. 11명인데 10분의 6 나오면 5대 6이지. 이런 거 암기하셔야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도 면책특권이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모두 다 할 수 있다. 다만 자, 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 등의 또는 다 하는데 10조에서 22조 기본권 침해 다 하는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제외. 사인 간에는 차별취급, 성희롱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 직권으로 나갈 때 있다. 그다음에 진정을 받아서 나갈 때도 있다. 1번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며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권이잖아. 외국인도 된다. 인권위원회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포함 11명 443이다. 동성은 10분의 6이니까 5대 6이다. 자, 3번 그러니까 2번이 맞죠?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권리구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자 명시적 의사에 관계없이 안 돼. 대한법률대안구조공단 여기는 의사에 반해서는 안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사에 반해서는 안 돼요. 그 의사와 관계없이가 틀린 지문. 자, 4번 위원회 조사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 업무수행. 자, 요게 틀렸잖아. 국회, 입법,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 헌법재판소 재판은 제외해야지. 관련해서 10조, 22조 보장된 인권 침해, 해당 행위, 차별 행위 당한 경우 법인, 단체, 사인으로부터 차별 취급을 당한 경우에 자, 이럴 때 인권위원회가 작동한다. 정답은 2번. 자, 9번. 일반적 힌두의 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헌법재판소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배상금 등 지급받으려 신청인 자 4월 16일 세월호 참사 관련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자, 부재소 합의 이거 공법상 자 공익상 관련된 사익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재소 합의는 무효예요.
자, 그래서 기재된 배상금 등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자, 세월호 피해자법 시행령이 서식 가운데 일체 이의 제기를 금지한 부분은 자, 법률 원칙에 위반해서 정부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도 침해했습니다. 2번 소규모 건축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 공사관리자, 감독자 아무래도 관련자가 아닌 사람이 공정하게 하는 게 좋겠죠. 개혁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존속기간 이게 견고한 건물은 20년이 아니라 40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20년 너무 짧아 견고한 건물일 때. 그렇기 때문에 단지 20년으로 제한한 건 계약자의 원칙을 침해한다. 아주 중요한 판례 아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알아두면 좋은 판례. 네 번째 재임용 탈락한 사립교원 권리구제 형성하면서 분쟁 당사자 재심 절차 학교법인 요거 중요한 판례야. 왜? 아니 분쟁 당사자인데 교원은 불복 절차 진행하는데 학교법인은 이거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면 왜 학교법인이 무슨 죄이냐? 어차피 대등한 당사자인데. 학교법인에게 교원 소청심사특별위원회 재심 결정에 소송을 다투지 못하게 한 것은 학교법인 자율성이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맞네요. 자, 일단 1차 하지 않는 건 3번이죠. 자, 10번 볼게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노역장 유치 조항은 1억 원 이상의 벌금의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 노역장 유치 기간 하한이 신법에 의해서 중하게 변경되더라도 벌금에 부수하는 환영 처분이기 때문에 행위시법주의에 의할 필요는 없다. 큰일 나지. 우리나라 대원칙이 행위시법주의야. 이게 소급입법 하는 것도 아니고 행위시법주의 환영 처분 벌금 못 내요? 그러면 대신 몸으로라도 때우셔야죠. 행위시법.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보호 처분 중 사회봉사 수감명령 이거 실질적으로 구금이 아니야. 구금 아니다. 구금 아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죠. 사회봉사명령은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신체재해를 제한하게 되므로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 원칙이 적용해야 된다. 자, 그래서 사회봉사명령은 구금은 아니에요. 그냥 구금과 동일한 건 아닌데 여전히 행위시법주의. 그래서 자, 환영처분도 행위시법주의, 구금 이런 것도 구금은 아니지만 사회봉사명령도 행위시법주의. 3번 언론중재 시행 전 언론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 언론중재법을 적용하도록 한 거. 자, 이건 뭐야? 시행 전에 있는 이미 끝난 일을 이제 와서 법 만들어서 적용. 이거 부진정이야 진정이야? 진정소비법. 부진정소비법에 해당해서 벌써 틀렸네. 네 번째 최고보상제도 시행 전에 이전에 이미 죄를 잊고 산재보험 수급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청구인들에 대해서 수급권의 내용 일시에 급격히 변경하여 가면서까지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이게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건들진 않아요. 이 법 이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급입법인가요? 아니잖아요. 소급입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받았고 과거에 이렇게 받았으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는 받으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법을 바꾸면 이런 자 국가로부터 유인된 신뢰는 유예 규정을 뒀어야지. 신뢰보원칙에 반한 거. 따라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아닙니다. 이것도 최고보상제도가 뭐냐면 옛날에 손실보상 그러니까 어찌됐든 산재보호법상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는 산재 피해 받은 걸 다 받았는데 갑자기 산재 피해 보상금을 상한을 정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상한을 정해서 지급하겠다는 건 이 법 이후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 그러니까 소급입법은 아니었다는 거지. 다만 과거에 있던 사람은 어차피 내가 산재에 따라서 장애 등급도 받았으니까 그대로 가리라는 신뢰가 있겠죠. 그래서 신뢰보호에 반했다라고 해도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아니었다. 정답은 2번. 아주 어려운 지문들이었지만 그래도 꼭 소급입법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판례들.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11번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5조죠. 청원경찰 법원의 근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 조심하세요.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 당연퇴직하는 건 헌법에 반합니다. 다만 범죄가 수뢰죄라면 반하지 않아요. 두 번째, 전문 문화재 수리업자 하도급 금지 이를 위반한 경우 형벌. 아니 전문 문화재 수리업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안 하고 다른 사람 시키면 그건 전문가가 아니지. 그러니까 문화재 수리인데 따라서 자 문화재 수리에 관한 법률은 직업 수행해자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경우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아니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거 맞는데 이게 자동차 전문 뭐 절도범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일률적으로 그래서 침해한다. 자 요거 4번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판례죠. 무조건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그러면 안 돼요. 10년 20년 동안. 그래서 위헌받은 판례. 아동학대 관련 범죄 나쁜 놈이지.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이유 무조건 일률적으로 가담의 정도, 반성의 정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0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이유 없이 무조건 10년, 15년, 20년 이러면 다 위헌이야. 침해한다. 알겠죠? 사실상 노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번이 정답. 12번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뭐야?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가져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되고 다운받아서 안 되고 전부 다 안 돼. 자 만약에 이런 사람 걸리잖아. 처벌해야지. 강하게 처벌해야지. 자 신상 등록 대상자에 선정됐다. 우리나라 판례 중에 신상 등록 대상자에 선정됐다 해서 위헌받은 건 딱 하나. 딱 하나. 하나만 외우면 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이것 빼고는 전부 다 합헌이야. 그래도 고맙지 않아요? 아니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 신상 등록 대상자 등재된 거 위헌받은 거 하나. 자 그래서 여기 청소년 이용 음란자 문란물 배보 소지 요거는 반하지 않았어요. 침해한다 아니에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제발 좀 외워주세요. 2번 사급 이상 공무원인데 병역 면제 사유 일률적 이해 없이 무조건적으로 공개하래. 아니 아토피가 무슨 직무 관련한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공개하라고 하는데 직무 관련한 병역 면제 사유 질병명만 공개하면 되겠지. 무조건 예외 없이 이것도 위헌이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 자 3번 인구조사였어. 인구조사 뭐야? 자료조사잖아. 이게 무슨 개인의 어떤 신념을 건드는 건 아니잖아. 자료조사하는 건 개인정보를 가져가겠다는 거지. 인구조사 개인정보야. 종교 아니야. 거기 인구조사하면서 종교가 있나요 없나요? 란이 있다는 거야. 아, 내 마음이잖아 라고서 이거 종교자유, 종교수행의 자유 이거 침해하는 거 아니. 인구조사는 자료 수집이라고. 이걸 갖고 무슨 뭔가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정보 자유결정권과 관련이 있어도 종교의 자유는 따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 아주 유명한 판례. 인구조사 판례야. 인구주택조사, 조사표, 조사 항목, 종교가 있는지 여부, 있는지 없는지, 무슨 종교인지 묻지도 않았어. 자, 있다면 만약에 구체적 종교명이 뭔지까지 묻는다 해도 이건 정보 수집 요거에 불과할 뿐이다. 자,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의 침해 여부와 별도로 종교의 침해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료 수집이었어요. 자, 한번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이 유명하죠. 2015년에 드디어 7대2로 위헌 결정받았어요. 자, 일단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 자유 침해 맞아요. 자기결정권 침해 맞아요.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 틀렸죠. 여기는. 자, 2번이 정답. 자, 13번 재산권 23조 적절치 않은 거. 국가 일방적 급부, 사회 부조. 이거 뭐야? 일방적이란 말은 대가성 없이 또는 자신의 노력이 없이 재산권은 요소가 필요해. 요건이 필요해. 어떤 거요? 자신의 기여, 생존 확보의 기여. 이런 것들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적 효용성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재산권의 요소인데 일방적으로 급부받은 자 한마디로 공공부조라고도 하고 기초생활 수급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자신의 기여가 없기 때문에 재산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산권이 아니다. 맞네요. 두 번째 토지 수용 시 손실보상, 산정, 개발이익 포함하지 않는다.
보통 반사적 이익은 재산권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얻었을 텐데 대박 났을 텐데 그건 앞으로지. 실제로 얻은 금액이 아니고 확정된 금액도 아닙니다.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합헌이다. 자, 3번 재산권 행사 사회적 의무가 수반되므로 국토의 효율적 균형 있는 이용과 개발 보전을 위해서 법률이 정한 바에서 그러니까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이거야 그냥 재산권 행사는 상대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사회적 어떤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4번 이거 23조 3항 헌법조문이네. 공공의 필요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그에 대한 보상 법률로 써야 돼. 정당한 보상이죠. 상당한 보상 노노노노. 4번이 틀렸네요. 조문 문제였습니다. 자 14번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구치소장이 수용 중인 미결 수용자 일률적으로 종교행사 참석을 불허한 것은 교정시설 여건, 수용관리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고 일부 수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거 조심하셔야죠. 구치소는요.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종교행사를 제한하면 안 되죠. 미결 수용자 일률적으로 종교행사에 참석을 불허한 것은 기결 수용자 형이 확정된 자도 주 1회 종교행사를 할 수 있는데 침해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를 뭐라? 종립학교. 자 학원 형태 교육기관 예외 없이 학교 설립 인가. 아니 학교 교육을 하는 곳이니까 인가를 받으셔야지. 침해 아닙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금치처분. 교도소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 아무래도 독방 같은 데 보내야겠죠. 그걸 금치처분이라고 합니다. 금치처분 기간 중에 그래도 햇빛은 보게 무조건 하고 예외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고 집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반하지 않지만 전면적 금지하고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침해예요. 자,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 최장 30일 기간 동안 공동 행사에 참가할 수 없게 했으나 서신 접견, 외부 통신 이거 침해하지 않습니다. 외부 통신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줬잖아. 재판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종교 상담을 통해 종교 활동도 할 수 있게 한 것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3번이 맞네요. 4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거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자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아직까지는 자유세계로 넘어가지 않아서 약간의 통제는 받아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관리가 안 되면 거기서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아직까지도 사람들 그렇잖아. 양로시설 가서 뭐 너무 몸이 말랐어요. 사람들 욕창이 생겼어요.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리 통제가 필요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우리 이거 몇 조죠?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은 10조, 17조에서만 그러면 틀린 지문이야. 모든 기본권에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37조 1항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서 독립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번 형제자매 가족관계 등록부 기록사항 중 증명서, 교부, 청구권 부여하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조항. 자 아무래도 지금은 다 각자 결혼생활을 하는 형제자매 내가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가족들의 모든 그 개인정보까지 내가 동의 없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형제자매 가족관계 등록부 기록사항 증명서, 교부, 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 등록 자 침해한다. 자, 그래서 동의 없이 하면 침해해요. 동의 받으셔야 돼요. 자, 2번 인터넷 게시판 설치 운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 확인 조치 부과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 확인 조치 거쳐야만 게시판 이용. 이거 지금 최근에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실명 조치를 해야만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면 익명, 가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당연히 선거운동 기간 중이 아니어도 익명, 가명. 자, 선거 중이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어찌됐든 실명 조치를 해야만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면 익명, 가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는 자기정보 결정권이고 그다음에 운영자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죠. 자, 3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자,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번호 수집, 이용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안전성과 신뢰성 인정받은 본인 확인 기관에 의해서 예외적으로만 그래 반하지 않는다. 자, 구치소장이 검사 요청에 따라 청구인 변호사 아니다. 배우자다. 변호사 아니다.
배우자다. 반하지 않는다. 침해한다. 틀렸네요. 4번이 정답. 자, 16번 학문의 자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긴급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전부 다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위법하다, 위헌이다 다 날렸어요. 결론은 그래. 일단은 그렇게 알면서 들어가세요. 자, 학생 모든 집회 시위 정치 관여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 주무장관이 학생의 재적 명하고 소속 학교 휴교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 자, 학생의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긴급조치 9호 그래서 위헌 결정 받았다니까. 세무대학교 떴어. 공법인성, 사법인성, 기본권 주체성 인정. 하지만 영원 불변하게 학교 존속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세무대학 자율성이 침해되거나 이로 인해서 세무대학 교수의 진리탐구 연구 발표 또는 교수의 자유가 침해되는 건 아니다. 왜 영원 불변하게 학교가 존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폐교를 한다 해도 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사건. 그래서 지금 세무대학은 사립대학만 남아있어요. 국공립학교는 없어졌어요. 자, 교과형 도서에 국정제, 학문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가 아니면 물론 교육, 자주 전문 정치적 중립, 이건 31조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31조 사항, 무조건 양립되지 않은 것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정제도 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펴낸 책이 당연히 국정교과서에 선출되리라는 그런 권리는 없어요. 재량이에요. 4번은 좀 어려운 판례긴 한데 근데 자주 못 본 판례기도 하죠. 자, 그래도 중등교사 교사 자격자들 중에 교육대학교 3학년 특별 편입학 시킬 대상자 선발을 위한 시험 공고예요. 앞에 거 필요 없고 시험 공고가 문제였어. 시험 공고가. 자, 교육대학교 재학생들 진리탐구 그와 활동 그 자체 일부 방해받는 것이긴 하나 아니에요. 방해도 안 돼요. 공고는 앞으로 있을 일이지 지금 당장이 아니잖아. 지금 당장 아니잖아. 공고라고. 공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고. 따라서 그 자체 일부 방해받는 것도 아니고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하셔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린다. 공고가 공고. 자, 17번 공무단위권 25조죠. 자, 경찰 공무원 자격증지 똑같아. 경찰 공무원 뭐든 관계없어요. 청원경찰이든 관계없어요. 자,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무조건 당연퇴직하면 헌법에 반하는데 다만 조심할 거 하나만. 수뢰죄의 경우 선고유예는 당연퇴직은 합헌이다. 여기 수뢰죄 안 보이죠?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당연퇴직한다? 침해한다 해야지. 1번이 틀렸네. 2번 단과 대학장 특정 보직을 받아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공무단위권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수행 자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 청구인들의 공무단위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 그런 공무단위권에 그럼 단과 대학교 학장님이 무슨 공무원입니까? 그냥 그때 과지 과 무슨 과 교수님 여러 명인데 그중에 한 명씩 그냥 반장 선거 비슷하게 한 거잖아. 이거 공무원 아니야. 3번 승진시험, 응시제한, 이를 통한 승진기회 이런 말 나오면 승진기회요? 아니 승진기회를 가지면 되는 거지 꼭 승진하라는 건 아니잖아. 권리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승진기회 보장, 공직 신분 유지,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 문제에 불과하므로 공무단위권 영역에 포함되기 어렵다. 맞는 지문. 자, 지방자치단체 장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 여기 또 나왔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기 전인데 여기 구금이란 말이 안 보이는 거 아시죠? 부단체장이 대행토록 하면 침해다. 정답은 1번. 자, 18번 재산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헌법 23조 1항 일반적 재산권 규정, 29조 1항 국가배상권 별도의 규정, 공무원의 직무 불법행위 손해받은 경우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 소극적 정치적 손해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절차적 권리로서 일반적 재산권 실체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자, 일단은요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 손해배상도 재산권은 맞아요. 하지만 23조에 해당되는 재산권하고는 조금
개별적인 규정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쪽은 일반적인 재산권 중에 주로 토지재산권에 관한 수용 절차를 대상으로 하고 국가배상권도 재산권이긴 맞죠. 맞는데 포괄적인 건 맞는데 자 일단 일반적 재산권을 실제적 권리로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 자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 심의, 보상금, 민주화 어떤 민주화인데 5.18? 안 써있잖아. 이번 행정청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심리해봐야 된다는 거지. 5.18 그러면 바로 법률에서 나와요. 이거는 어딘지 모르겠다. 민주화 운동 관련 입은 피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 정신적 손해에 관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 유족의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 자 판단을 했어. 근데 받기만 하면 무조건 모든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침해요. 자 3번 저작 인저권 요즘에 많이 나오죠. 자 저작권도 있고요. 그 저작권 있는 음원을 영화 같은 데 사용하는 거, 매장 같은 데서 틀어주는 거, 이걸 인저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몇십 년 단위로 끝나요. 다시 요건을 갖춰서 다시 신청해서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인저권이 없으니까 틀 수 있겠죠. 그랬다가 다시 생기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없는 동안 사용했으니까 그걸 소급해서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 규정을 두는 건 전부 다 반하지 않습니다. 저작 인저권자 권리가 소멸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반서적 이익에 불과하고 재산권 보장 대상이 아니다. 왜? 언제 다시 부활해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저작권자를 가진 자가 인저권도 다시 부활시키는 거. 그랬더니 그걸 없는 동안 사용했다는 것은 그래도 그냥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지. 그걸 자기 재산권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자기 저작권이 아닌데. 자 4번 민법 객관적 기산점 과거사 정리. 자 이거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 조작 의혹 사건 적용되도록 규정한 거. 아이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배상권 청구권을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이건 너무나 알 수 없다. 객관적 기산점을. 그래서 국가배상권 침해했던 판례다. 요즘에 과거사 정리하면서 옛날에 또 6.25 때라든지 6.25 지나서라든지 그때 당시 보도연맹 해가지고 엄청 많이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대전 일대에서 뭐 학살 현장이 발견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합리적 이유 없이 외면한 것이다. 국가배상권 침해됐다라는 판례였어요. 이거 객관적 기산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19번 자 28조의 형사보상 청구권 이거 판례가 몇 개 없어. 일단은 너무 짧다. 1년은 헌법 불합치 3년 5년 아무런 절차 불복 절차를 두지 않은 거 위헌이에요. 지금 그래서 한고 제한고. 자 이거 재헌헌법 당시는 형사 피고인 현행헌법에 형사 피의자까지 요건 이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형사보상 청구권은 무죄라는 거 구금 상태까지 와야 돼요. 구금 상태가 아니면 형사보상 청구권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법률상 권리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에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자 1년은 너무 짧다. 헌법 불합치 1년 내에여야 된다. 이건 헌법 불합치 받고 3년 5년으로 늘어났다. 자 2번 28조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손실보상하고는 달라요. 어쩔 수 없는 구금 상태에서 발생한 기회상실 보상까지 들어가요. 달리한다. 맞아요. 3번 형사보상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불구속 기소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경우 형사보상이 아니라 그건 비용상환이라니까 법률은. 4번 면소 공소기간 재판을 받은 자에게는 형사보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래 형식적 무죄 판결을 땅땅땅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공소기간을 했지만 나 재판하세요. 분명히 무죄 판결 받습니다. 라는 자 한마디로 형식적뿐만 아니라 실질적 무죄 판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지문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 따라서 정답은 옳은 거 2번밖에 없네. 자 20번 볼게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국가에 대하여 고용 증진, 사회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 자 기회 보장을 요구하는 거야. 무조건 나는 특정 지책, 특정 보수, 특정 지역 이런 건 없어. 예외적인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 기본권 주체성 인정할 수 있다. 자 외부인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입국이 허용돼서 직업을 형성한 자에게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인간의 존엄 가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직장 선택권 3번까지 있다.
자, 이번 2000년 7월 1일 당시 이미 요양 종결된 산업재해 근로자. 요게 아까 전에 그거야. 보상금인데 최고 보상금 제도를 갑자기 만든 거지. 그랬더니 예전에 나는 산재 보상금 이만큼인데 갑자기 이만큼 자르니까 이거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실내보호에 반한다고. 소급입법은 아니고 이 법 이후에 적용하는 거니까. 고팔래요. 자, 간병급여만을 인정하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간병급여부터 지급하면 소급입법 금전치에 반하지 않는다. 자, 3번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한 번만 보나요? 검정고시 여러 번 볼 수 있게 해줘야죠. 수시 모집 제한하는 내용에 피청구인의 국립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청구인들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한다. 자, 그다음에 제한하면 안 되죠. 검정고시 출신자고 아니 학교 졸업한 사람하고 뭐 학력 인정은 똑같이 취급해줘야지. 이런 얘기예요. 네 번째, 보도나 자기 소유의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면 산업재해 안 되고. 자, 사업주가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산업재해 되고. 그러면 내가 돈이 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멀리 사면 나는 산업재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 합리적 이유가 없다였어요. 차별 취급하는데. 따라서 정답은 4번.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이 판례는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얼마나 틀렸다, 많이 모자르다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거 정리해갖고 이걸 내가 꼭 정리해서 암기해야겠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더 빠른 겁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